안녕하세요. 여기는 중년과 노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저희는 매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인생의 황혼기, 그 고통과 즐거움은 65세가 되면 명확해집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배우자도 자녀도 아니며 65세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한평생 중년의 고단함을 벗어나 말년의 단순하고 정련된 삶을 살며 얻은 깨달음이야말로 최고의 조언이 될 것입니다. 속담에 이르길 말년의 고통과 즐거움은 65세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65세가 되면 인생을 더 잘 이해하고 사람들을 더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것은 배우자도 자녀도 아니며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생명은 소중하며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이 가장 중요해지며 건강만 있다면 넘어설 수 없는 산은 없습니다. 좋은 건강은 또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려면 하루하루 작은 노력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식습관에서는 편식하지 않고 식사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영양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주 최소한 3일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며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 측면에서는 매일 적절한 운동을 유지해야 하며 산책, 태극권, 요가와 같은 활동들이 신체의 유연성과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역 사회의 노인 운동 단체에 참여해 함께 운동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늘리고 심리적 건강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가짐은 질병 발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명상이나 마음을 차분히 다스리는 연습을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올해 67세가 된 왕 씨는 퇴직 후 매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을 합니다. 그는 매일 1시간 동안 산책을 하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 태극권을 연습합니다. 퇴직 후 수입은 이전보다 적어졌지만 그는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건강만 좋으면 삶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건강 상태는 또래보다 훨씬 좋으며 그가 매일 운동을 하고 좋은 마음가짐을 유지해온 덕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부 노인들이 종종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됐으니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어.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지. 몸도 이렇고 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가장 좋은 상태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부정적인 말을 멀리하며 운동을 일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 먼 곳으로 여행도 갈 수 있고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디딜 때 공원에서 운동하고 달리기를 하는 건강한 노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태극권을 연습하거나 검을 휘두르는 이들, 춤추고 노래하는 이들을 보며 우리도 감동을 받습니다. 말년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단련해야 하며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안정된 경제적 기반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습니다. 젊었을 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말년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65세가 넘으면 돈 문제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점점 돈을 벌 능력을 상실하게 되며 저축은 우리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유일한 보장책이 됩니다. 안정된 경제적 기반이야말로 말년의 삶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올해 70세가 된 장 아주머니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각자 생활이 바빠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 젊었을 때 모아둔 저축과 현명한 재정 관리로 편안한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퇴 초기 그녀는 오랫동안 모은 저축과 연금을 관리하며 주식이나 펀드를 잘 모르는 대신 은행에 저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달 1년짜리 정기 예금을 넣고
1년 동안 12장을 모아 매달 만기가 돌아오는 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면 언제 돈이 필요할지 몰라 매달 일정 금액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안심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은 돈은 정기예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매달 돌아오는 이자를 활용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취미반에 참여해 꽃꽂이와 서예를 배우며 매일 유의미 있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아주머니의 이야기는 경제적 독립이 노인이 존엄과 자유를 유지하는 중요한 보장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더 많은 희망을 자기 자신에게 걸어야 합니다. 결국 손에 돈이 쥐어진 사람은 두 손이 빈 사람보다 자신감이 넘치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녀의 짐이 되지 않으려면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여유롭고 자유로운 좋은 마음가짐입니다. 65세가 되면 부유하든 가난하든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60대에 접어들어 운명을 바꾼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흔히 수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며 모든 사람의 청춘 또한 잠시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나이가 들고 노화에 직면해야 하는데 이는 자연의 이치입니다. 퇴직 직후류 아저씨는 리더직에서 물러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서히 마음을 다잡고 이 사실을 수용했습니다. 현재 그는 낚시를 즐기고 가끔 자신의 회고록을 쓰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말하길, 말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를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65세에 이르러 아직도 불평불만만 가득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계속 생각한다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공자는 50이 되면 천명을 알고 60이 되면 운명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듣기 싫은 말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다가오는 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작가 왕월더는 사람들이 인생 말년에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자신만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기대와 생각에 따라 살아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 말년의 가장 큰 후회는 자신을 위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결국 끝이 있으며 그 끝이 어디에서 어떻게 맞이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운명이 끝에 이르기 전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은 색깔을 띠게 됩니다. 인생은 리허설이 없으며 오직 한 번뿐입니다.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든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인이 당신의 선택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세요. 삶의 궤도에서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65세 이후의 건강, 경제적 독립,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통해 행복한 노년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논의했습니다. 인생의 여정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으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예기치 못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모년에 이르러서야 배우자와 자녀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접어들 때 우리가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 마련해 두어야 할 후반 계획은 무엇일까요? 노년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의존할 수 없으며 노년 생활을 위한 4가지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굴곡의 연속이며 고난과 희열이 교차한다 는 말이 있습니다. 비바람을 겪지 않은 인생은 완전한 인생이 아니며
인생의 다양한 면모를 이해해야 비로소 삶의 단맛과 쓴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며 사고와 내일 중 어느 것이 먼저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여러 위험에 대비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최선의 방식을 찾아야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위험이 닥쳤을 때 준비를 갖추고 당황하지 않으며 대처할 수 있습니다. 소년 시절에는 부모에게 의지하는 습관을 들이기 마련이고 무슨 일이든 타인의 도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장한 후에도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하지만 이는 어린 시절의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일 뿐이며 사회에서 몇 년간 단련되다 보면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결국 나이가 들고 자녀가 성장하면 자신의 가정을 꾸립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배우자가 자신보다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마지막까지 자신을 동반하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매일 주변 사람이 자신을 떠나갈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아들과 딸에게 애원하며 떠나지 말고 자신과 함께 살라고 해야 할까요? 인생은 원래 혼자서 겪는 여정이며 많은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를 돕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에서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미리 깨닫고 준비하고 계획해야 노년이 되었을 때 비참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은 언제나 불확실하므로 스스로 몇 가지 대한 계획을 세워야 후반생이 더욱 행복해집니다. 노년에는 돈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하며 미리 자녀에게 주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주 옆집 이웃이 어머니에게 와서 자신의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자녀에게 미리 모든 저축을 주었다가 이제는 가정 내에서 말 한마디 힘이 없고 자신의 감정도 고려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사실 그 이웃은 우리와 문 앞 맞은편에서 수년간 살아왔고 어머니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노후에는 자녀에게 의지할 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자신의 모든 저축을 인출해 자녀들에게 분배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이 재산을 받으며 매우 기뻐했고 모두가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이때 그 이웃은 자녀들이 효자라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자녀들은 아버지가 준 큰 재산을 잊고 점점 그를 소홀히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짐으로 여기고 다른 형제 자매 집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내와 함께 여러 자녀 집을 돌아다니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마다 다른 집으로 가야 했고 마치 공처럼 이리저리 차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 자녀의 집에 머무를 때마다 생활비로 1,000원 정도를 받았고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자녀들은 항상 그를 작은 진료소에 데려갔고 큰 병원에서 검사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고 작은 문제는 작은 진료소에서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10년이 흘렀고 이제 70세에 가까워져서야 그는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몸이 약해졌습니다. 그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당시 미리 모든 저축을 자녀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에 있든 돈은 한 사람의 자신감입니다. 자녀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말고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손에 돈이 없다면 사람의 냉정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는 자녀의 태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둘째, 노년이 되면 자신 외에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산이 무너질 때 사람은 도망치므로 결국 모든 것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끼리 서로 의지하고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이 들면 나중에 고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있을 때도 타인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를 극복하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 모든 일을 스스로 해냈다면 노년에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세로는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것을 자신 안에서 찾으라. 만약 이런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면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삶의 단계에 있든 자신의 능력에 관계없이 독립적인 성격을 길러야 합니다. 노년에 왜 스스로 의지해야 하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효도하면 노인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효도하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들의 삶조차 팍팍한데 부모를 돌볼 여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자녀가 부모를 부담스러워한다면 모녀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독립을 배워야 하며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화요일,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마음가짐을 잘 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답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지 여부는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설령 사회의 밑바닥에서 생활하더라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면 매일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사물에 지나치게 기뻐하지 않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슬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쁜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며 내면이 햇살로 가득 찬 사람은 어디서든 삶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지만 내면이 어두운 사람은 기쁜 일조차 슬픔으로 치닫게 됩니다. 중년이 넘어서면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불만이 쌓여 있다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결국 몸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장수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이 나이가 되었으니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자신의 몸입니다. 때로는 이기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식들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며 개입한다고 해서 그들의 가정생활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으니 한정된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야 합니다. 수요일,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사건은 사람들로 하여금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들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건강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의 건강 상태는 미묘한 불균형에 있습니다. 그들은 과도하게 자신의 건강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모년에 많은 질병이 찾아올 것입니다. 노인들은 나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면 즉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 예방하는 길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나 돌발 질환은 병이 한 번 걸리면 순식간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돈은 외적인 것이며 건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생명은 단 한 번뿐이며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되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노인들이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삶을 느긋하게 받아들이며 자연스럽게 흐르는 인생을 즐기고 저물어가는 노을의 아름다움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자녀에게 너무 잘해주지 말고 몇 가지 중요한 일을 잘 처리하면 당신의 노년은 승리할 것입니다. 혹시 느끼셨나요?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에게 헌신적인 삶을 삽니다. 그들은 평생을 자녀를 위해 살며 심지어 나이가 들어 퇴직한 후에도 자신을 위한 삶을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많은 나이 든 사람들이
여전히 밖에서 일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조금 더 노력하면 자녀들이 덜 고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이미 성인이 되었고 가정을 이루고 일자리를 가져야 할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자녀를 생활조차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로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을 망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과도하게 관대하게 대하면 자녀는 점점 부모에게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결국 자녀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녀에게 너무 잘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삶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다음에 몇 가지 일을 잘 처리하면 당신의 노년은 정말로 보장될 것입니다. 첫째, 스스로를 위해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세요. 나이가 들면 당신이 연금이 있든 없든 이전에 충분히 저축해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바탕이자 가장 큰 안전망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녀가 노후를 책임질 것이라고 굳게 믿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현재의 젊은이들은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을 이룬 후에는 보통 직업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것도 빠듯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노후를 얼마나 돌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불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마음은 있지만 힘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신은 깨달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결국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요. 손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당신의 생활은 훨씬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희망을 품고 실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둘째, 언제나 자신의 요구와 감정을 우선시하세요. 많은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 줄 모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생활에서 많은 여성은 가족의 요구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들은 배우자와 자녀를 신경 쓰지만 자신을 돌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 물건을 살 때는 돈을 아끼지 않지만 자신을 위해 물건을 살 때는 여러 번 망설입니다. 많은 부모가 이와 같습니다. 모든 일을 자녀를 위해서 하며 자녀에게만 신경을 씁니다. 자녀를 위해 손주를 돌봐주고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냅니다. 그들이 자신만의 삶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좀 더 가볍게 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녀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자신을 희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역할 외에도 평생 동안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면 나이가 들었을 때 후회가 들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생활과 사회적 교류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마치 뿌리 없는 부평초처럼 바람에 휘날리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주관이 없으며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하면 그곳으로 달려가며 자신의 존재 가치는 오직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동적인 삶은 사람을 더욱 힘들고 답답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 더 이기적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당신은 자신의 삶을 열심히 경영해야 하며 자신의 취미와 사회적 교류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도 자신을 즐겁게 하지 못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도대체 언제 그런 날이 올까요?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으며 많은 일들은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녀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하세요. 당신 역시 자녀들처럼 독립적인 개인이며 인생을 추구하고 나 자신으로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이번 생이 더 적은 후회와 더 많은 완성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좋은 요양 방법은
스스로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회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중장년층에 접어들면서 요양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요양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와 함께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와 공동생활을 선택하며 또 어떤 사람은 공동체나 자택에서의 요양을 선호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양한 요양 방식 중에서 어떤 방식이 가장 신뢰할 수 있을까요? 노년의 삶에서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70세 노인은 솔직히 말하길 어떤 요양 방식이든 결국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만큼 믿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삶의 자신감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야기 주인공인 70세의 민수 할아버지는 올해 70세입니다. 70세라는 나이에 민수 할아버지는 요양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몇 가지 일을 겪고 나서 그는 노년의 삶의 질은 결국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좋은 요양 방식은 자녀에게 의지하는 것도 공동체에서 요양하는 것도 아니며 오직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0세에 은퇴했을 때 민수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자녀들에게 기대어 살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동안 두 자녀의 집을 오가며 지내본 후 그는 그러한 요양 방식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 민수 할아버지가 이렇게 느끼게 되었을까요? 은퇴 후 그는 자신의 노년 생활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두 자녀와 상의하며 앞으로 자녀들과 함께 살며 요양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녀의 집에서 한 분기씩 지내며 자녀들에게 자신의 계획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자녀들은 크게 반대하지 않으며 부모를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민수 할아버지가 원한다면 함께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매우 기뻤습니다. 자녀들이 효심이 깊어 자신의 요양 요구를 거부하지 않았고 노년에도 기대어 살 수 있을 것이라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짐을 싸서 첫째 자녀의 집으로 갔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첫째 자녀 부부가 매우 환영하며 할아버지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쾌적한 방을 정리해주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자녀들이 효심이 깊고 자신을 환영해주며 돌봐주는 것에 기뻐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한 달도 채 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두 세대의 생활 리듬이 달랐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어 잠이 적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틱톡을 보고 드라마를 즐겨보았고 볼륨을 크게 키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습관 때문에 며느리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며느리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었기 때문에 아침에는 푹 자고 싶어 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의 습관이 며느리의 수면 부족을 초래했고 며느리는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민수 할아버지는 이틀만 괜찮다가 다시 잊어버렸습니다. 이는 며느리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는 며느리와 아들 부부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생기면서 행복하지 못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마자 그는 즉시 짐을 싸서 둘째 아들의 집으로 갔습니다. 더 머물다가는 며느리와 크게 다툴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 집으로 옮기자마자 그는 분명히 작은 며느리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 동안 살았지만 작은 며느리는 그에게 말을 건 횟수가 5번을 넘지 않았고 자주 냉랭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어서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는 식의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는 상처를 받았지만 자신을 위로하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피가 섞이지 않은 가족이니까 감정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아들만 효도한다면 괜찮다.
그러나 더 실망스러웠던 것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이 아내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하며 오히려 아내를 달래고 있었고 아버지의 기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는 분노했습니다. 부모를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며느리가 너무 불효한 게 아닐까?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걸 보고도 방관하며 자신의 부모가 며느리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더 화가 났고 노년의 삶에 대한 걱정이 커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삶이 계속된다면 노후는 정말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바꾸고 싶어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고 마침내 자신만의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마치 인생의 기쁨과 슬픔은 스스로 극복하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결국 자신이 자신을 의지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둘째 아들 집에서 나간 후 그는 다시 첫째 아들 집으로 가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살지 않겠다. 하지만 나의 요양비는 너희가 책임져야 한다. 각자 매달 1,000원의 생활비를 보내라. 평소에는 내가 혼자 살겠지만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할 때는 너희가 책임을 져라. 부모의 노후는 자녀의 책임이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결정을 전적으로 동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수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게 된 민수대는 매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가끔은 여행도 떠났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노후에 잘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을 의지하고 돈이 있어야만 당당하게 살 수 있다. 민수대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때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며 최대한 행복하고 다채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미래에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는 돈이 있어야 안심할 수 있고 돈이 없을 때는 자녀가 얼마나 효도하는지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그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고 느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년의 삶에서 가장 좋은 요양 방식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선 평정심을 유지하며 그들이 효도를 하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생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고 매일을 잘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며 조용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답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며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해지고 천천히 나이를 먹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만나요.